지금 현재 한반도까지 오기까지 끊임없는 이주의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건 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저는 아까 이제 탱그리 신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대홍수가 있었고 홍수 때 살아남은 인류들이 산 꼭대기로 피난했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산줄기를 따라서 인류가 증가할 때마다 퍼져서 나중에 이제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최초 발원지서부터 지금 현재 사는 지역까지는 꽤 거리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한민족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뒀던 게 바로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인 있죠? 그 타클라마칸 산막이 있는데 그 일대라고 보고 있죠. 물론 지금은 사막화가 됐습니다만 고대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 제가 설명했죠. 최초의 선악과인 사과는 그 최초 재배지가 바로 거기였다는 거, 파미르 고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로 서양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명에서 그 기독교라든가 수메르 문명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동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물롯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구스는 또 니물롯을 낳았다. 니물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께서 보기에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해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 나라의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우르크, 아카드와 갈레이다. 해갖고 이 지역, 이게 뭐예요? 수메르 문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은요 수메르인입니다. 네, 보면은 유대인들은 수메르인들이에요. 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은 고대 수메르인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메르인들이 써놓은 많은 고대 점토판의 기록과 구약 성경은 일치하는 게 많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유태인들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아나톨리아 산악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히타이트족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른 이웃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풍습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히타이트 사람들에게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구이자 동지로 여기고 있다. 다윗 왕이 선방하던 밧세바는 다윗 왕의 군대에 속해 있던 히타이트 왕 우리아의 아내였다. 등등등등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유태인들과 히타이트가 꽤 친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사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많은 그 이집트 관련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힉소스인들이 그 유태인들이 아니었나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힉소스인들의 이동 경로와 유대인들의 이동 경로가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이라 보이고 제가 썼던 그 당근알 카자산에서는 그 힉소스인들이 수메르인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정한다고 쓴 게 있습니다. 왜냐? 그 시기가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침략한 시기가 수메르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토지가 사막화되어 가던 시기였거든요. 따라서 인구는 많은데 토지가 사막화되면서 살기 어려워지자 대량의 인구가 이집트 지역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의 이동과 함께 과거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멸망한 것처럼 그런 식의 현상이 발생해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통치를 한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랬다가 결국 그 이집트인들한테 다시 밀려나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유태인들의 이동 경로와 매우 닮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죠. 마치 힉소스인들의 이동 경로와 닮아있죠. 그리고 다시 또 나오죠. 마치 힉소스인들이 현지 이집트인들한테 쫓겨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히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국제관계에서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죠? 그 람세스 2세 때에 히타이트 왕 카데시 전투라고 해서 지금의 그 시리아 땅,
그 현재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레바논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서로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히타이트족들을 굉장히 동지이자 친구라고 여기는 거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힉소스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술이 된다고 봅니다. 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그 옛날 때 한때는 잠깐 지배했으나 밀려나거든요. 이거를 그 구약에선 출애굽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견제하는 히타이트가 전략적 동지애라고 어쩌면 여겼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런 게 구약의 기록으로 남은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니물롯의 아버지를 했던 구스라고 하고 뭐 쿠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이름들은 보다시피 여러 지역에 존재합니다. 예. 저는 그 최초 출발지를 중앙아시아로 잡고 있어요. 구차. 고차지요. 고차. 이거 우리나라 그 가야에도 보면 고차가야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키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구차, 카시미르 할 때 카시미르에는 카시가 그 단어거든요. 뭐 쿠샨 왕조, 쿠샨이라는 단어. 힌두 쿠시 산맥하듯 힌두는 인도, 쿠시는 쿠시족입니다. 누구겠어요? 중앙아시아인들, 스키타이. 그 다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돼서 키시라는 지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에디오피아에도 쿠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아일랜드에도 키시라는 지명이 있는데, 저 키시라는 지명이 있는 저 도시는 그 예수랑도 관련된 전설이 있죠. 그 예수를 추정하던 무리들이 저 아일랜드까지 선교 활동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 중앙아시아 민족의 이동 경로와 지명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니물롯의 아버지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죠. 그 바벨탑 전설 보면 뭐예요? 그 바벨탑을 건 사람이 니물롯 아닙니까? 근데 니물롯이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그게 신의 진노로 무너지면서 인류가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 쿠시 또는 키시라는 이명들이 이렇게 저 지역의 일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거는 민족의 이동과 함께 이러한 지명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니물롯 아버지의 이름 쿠시는 활이라는 소리랍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동이족 뭘 상징합니까? 활. 스키타이 뭘 상징합니까? 스쿠타. 활입니다. 전부 다 활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고대 이 그 파미르로부터 시작됐던 이 민족들은 전부 활과 관련이 있어요. 활 또는 화살. 여기서 보면 또 활이에요. 그리고 니물롯의 아들 후노로와 마노로는 중앙아시아에서 그 스키타이족들과 함께 살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백제 문영왕이 그 문영왕의 엄마죠. 엄마가 문영왕을 임신했을 때 그 왕자를 낳으러 일본을 갔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물론 가다가 대마도에서 애를 낳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등등 백제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수메르의 국가인 아카드, 우루크 등등의 이런 수메르 도시 국가들의 이 왕,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유년 시절에 중앙아시아로 보내서 스키타랑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저들의 기원이 어디다? 중앙아시아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사후 일부 추종자들은 영국 아마돈 섬으로 탈출해서 키시를 건설했다. 아까 저 위에 있는 겁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단고기에는 12항국 중에 구다천국, 구차. 저게 차지만 다로 돼 있잖아요. 다도 할 때는 다도지 차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구차. 그러면 이 뭐예요? 구차가. 저게 쿠시, 쿠차, 크착 등등의 발음으로 여러 가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 때 월나라 왕의 이름 구천도 다 같은 이름. 그리고 맨 밑에 나왔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야의 10연방 국가 중에는 고차가야라고 있었는데, 이 고차라는 이름도 바로 다 중앙아시아와 관련이 있다. 단순히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야의 유물에서 상당히 많은 중앙아시아 유물들이 나옵니다. 같은 양식들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가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김매 김씨가 유태인과 혈연관계가 깊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증명하는 한 가지 근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귀찮아.